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나는 어디서 왔는가 라는 그 소제목으로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아, 흔히들 그 불생불사라는 말을 간혹가다 하죠. 이는 그 고대 철학가들 그 입에서 계속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사상이죠. 나는 죽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태어난 것도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는 건 내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참 나인 것입니다. 이 꺼죽이나 다름없는, 이 집이나 다름없는 이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면 끝나는 것이지만, 내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전생, 현생, 후생 계속 빙빙빙 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라는 영혼은 이렇게 존재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것도 아니야. 이미 수백 수천 년 전부터 수만 년 전부터 나라는 존재는 존재해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최초의 나는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그 오행이 만든 작품. 그러니까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토금수, 각각의 신들인 것입니다. 목신, 화신, 토신, 금신, 수신, 예, 오신이나 오행이나 맨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행이라는 건 이 대우주를 운영하고 있는 절대적인 기본 틀인 것입니다. 대우주의 그 기본적인 그 오행하고 이 소우주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소우주 안에서 돌아가는 그 운영의 그 틀, 이게 오행의 법칙이죠. 똑같습니다, 이게. 크든 적든. 물론 내가 이렇게 생겨난 그 일차적인 건 뭐 부모님이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논하는 건 보다 근원적인 생명 탄생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그 의문점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 시작의 근원적 바탕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깊이가 다르겠지만 뭐 생각하는 방향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딱 정해지면 어떤 사람은 아주 그 끝을 봐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께 아주 딱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로 시작하여 현재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그 시작점까지. 그러니까 나 거꾸로 지구별 생기기 전에 138억 년 전에 빅뱅 대우주 폭발이죠. 그래가지고 우주의 그 변천, 우주가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다, 흘러왔다, 이런 그래가지고 최초의 우주 시작점. 그러니까 우주의 모습은 태소, 태시, 태초, 태역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태라는 것은 뭐 일정한 어떠한 것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 그 시작점, 그게 이제 우주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태역. 태역이라는 세계에는 뭐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뭐 목성, 화성, 토성 이런 것도 없고 아무런 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별이 없으니까 태양도 없으니까 빛도 없겠지 당연히. 정막한 세상.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없어요. 없을 공은 텅 비었다 이 소리입니다. 무나 공과 같다. 단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뭐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움직임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 그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움직임 변화는 있을 정도의 세상을 태역이라 한다. 이를 이해해 보려면은 일부 우주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태양계가 형성되는 최근에 47억 년 전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그래가지고 138억 년 전에 빅뱅, 그걸 더 거슬러 올라가. 그러면 뭐 별도 달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빛도 없고 어둡고 적막한. 그러니까 까마득히 한 500억 년, 뭐 1000억 년 그런 데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 인간의 그 시간대로는 그 측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냥 한없는 세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은 인간의 그 과학적 사고로 수치를 들이갖다 대고 시간을 재고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공간의 그 개념이 없으니까 태양계의 크기를 뭐 본다면, 대우주에 비한다면 태양계는 그야말로 손바닥만한 그런 크기에 비유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뭐 그러하건대 뭐 공간적 거리나 크기를 논한다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즉 달도 태양도 없고 까마득히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는 세상, 그런 세상은 상상조차 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태역의 세계란 음양의 이치는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그 음양의 편차마저도 이렇게 뚜렷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행, 목화토금수,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죠. 다시 말해 어떤 커다란 기의 변화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저 약간의 움직임 정도만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혹한 그 움직임이 바람이 일어나서 묻히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또 뭉쳤다가 움직임이 이동도 하고 또 정지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열도 없고 빛도 없고 흙도 없고 물도 없죠. 오직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약간의 바람, 움직임을 주도하는 게 이제 바람이죠. 바람 정도다. 이러한 세계를 주도하는 걸 굳이 말하라면 그 주도하는 세력이 바람이죠. 그러나 그 바람의 움직임도 뭐 그다지 크지 않는 세계로서 이러한 세계를 태역이라 한다. 이러한 때가 언제냐고 묻는다면 글쎄 그 시간의 의미가 전혀 없으니까 그 개념 역시 수치를 들이대며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마냥 한없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이윽고 이제 그 시기를 거쳐서 그러다가 어느 때 이제 특정한 어느 곳에 기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의 그 움직임 속도가 급속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은 이 바람이 세차게 움직인다는 말이죠. 그 바람이 세차게 일면 뭐가 생기냐면 열이 생겨요. 그래서 오행상 바람은 목이죠. 목생화. 목은 반드시 화가 생긴다. 그래서 목생화 원칙에 따라서 열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걸 그 자연계에서 이해하기 쉽게 내가 예시를 들어본다면, 옛날 그 원시인들은 그 불을 어떻게 얻었냐면은 큰 그 나무, 큰 나무의 그 꼬챙이로, 큰 나무의 꼬챙이로 한 나무 줄거리 가운데를 막 처음에 서서히 선을 그어요. 그러다가 선이 그어지면은 막 세차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주 세차게요. 움직이는 게 바람이죠. 모든 움직이는 건 목, 바람인 것입니다. 예. 세차게 움직이다 보면은 여기서 불이 생겨요. 그래서 원시인들은 거기서 불을 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바람만 있던 세상에서 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생화. 이렇게 분명하게 바람, 열기, 먼지 등의 서로 다른 기로 인해 확연하게 음량의 편차가 생겨가지고 음량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뜨거운 건 양, 바람 부는 건 목. 이제 나중에 목화토 금수의 그 상징적인 것을 또 따로 설명을 해야 목이 왜 바람이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 제약상 이렇게 바람은 목이다, 나무 커가는 이 형상, 이걸 목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바람이라는 성질은 위로 솟구치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바람의 그 나무의 그 성장하는 나무의 그 위로 솟구치는 특성, 그걸 거다 비유를 거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은 무조건 목, 그렇게 구분을 짓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그렇게 어떻게 됐든 어떤 목생화, 바람이 그 열을 생긴다, 이건 오행상 목생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에 그 뭉쳤다 흩어지고 정지하고 움직이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변화되는 그 기가 커진 것을 기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다. 커진 그 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먼지는 먼지끼리 뭉쳐서 덩어리를 형성하고, 가스나 불안정한 기류들이 먼지와 함께 뭉치고 흩어지고, 이걸 계속 반복해 가면서 커다란 그 먼지 덩어리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죠. 쉽게 표현을 한다면은 요동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뭉친 덩어리 사이사이에 여기저기 빈 공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개념을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태초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윽고 이제 여기저기에 있던 바람의 기운은 열과 먼지들이 한때 엉켜서 소용돌이 치며 복잡한 기류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아마도 그러한 것이 한쪽 구석에서는 진행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아주 잔잔할 수도 있다. 마치 큰 연못에서 보면은 다른 곳은 다 잔잔한데 어느 한쪽 구퉁이에서는 조그만 소용돌이가 막 생기고 이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넓은 그 대륙에서 일어나는 거 토네이도, 회오리 바람, 이것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 바람의 그 극한 움직임을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으로 해서 그 태풍의 중심부에는 흙먼지 같은 그 입자들이 모여들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오행상 목생화, 화생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열이 생기면 당연히 흙이 생기죠. 예컨대 우리 생활에서 본다면 촛불을
오랜 동안 켜 있다가 촛불이 꺼지면은 밑에 까무잡잡한 그을린 뭐야 그게 생기죠. 예. 그게 이제 그을음이 이제 흙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토라고 봐야죠. 예, 그을이. 그래서 반드시 열기가 끝나면은 흙이 생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 태풍의 그 중심부에는 그야말로 초고밀도의 엄청난 양의 먼지 같은 그 결정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주 태풍의 그 반경이라는 것은 태양의 지름, 그러니까 한 10배, 20배, 그 정도가 뭐 넘었을지도 모른다. 엄청난 크기의 지름이죠. 예. 그래서 태풍의 그 중심부에는 막 극에 달한 가열찬 해오리 바람이 형성이 돼 가지고 그 회전하는 속도도 더욱 빨라져서 내부에서의 그 먼지 입자들은 더욱더 초고밀도로 형성이 되어 더욱 뭉쳐질 것이다. 증가된 회전 속도에 의해서 이제 자전의 성질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이후에는 그 운동량을 보존 유지하려는 성질이 자동으로 생길 것이다. 화가 생길 수 있는 그 근본 바탕은 바람인 것이죠. 이러한 그 회오리 바람 속에서 화가 안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가 극대화가 되면 반드시 먼지와 흙이 생기죠. 하여튼 먼지와 흙, 불덩어리, 흙 불덩어리죠. 그 열의 그 본질은, 열의 본질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팽창하고 발산하려는 성질이 있죠. 이윽고 그 회오리 치며 뭉쳐져 있던 그 뜨거운 흙 불덩어리는 이제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마침내 대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138억 년 전의 빅뱅.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 상황은 막 불꽃놀이 같은 뭐 폭죽 터지는 상황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화산 폭발, 이걸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엄청 장관이죠. 이런 이때 폭발한 그 수많은 불덩어리들이 계속 또 돌아다니죠. 돌아다니다 서로 뭉치고 부딪히고 떨어지고 그렇게 계속 반복했겠죠. 수많은 불덩어리들이. 그래가지고 이윽고 빅뱅 이후 태양이 47억 년 전, 지구가 46억 년 전, 달이 45억 년 전에 각각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생긴 것이죠. 빅뱅 이전에는 뭐 빛과 열을 만들 만큼의 충분한 질량을 가지지 못했던 거대한 흙 불덩어리였는데, 이제는 뭐 불덩어리가 생겼으니까 빛도 생겼고 우주가 환하게 빛이 생겨난 것이죠. 뭉친 그 열이 폭발한 그 후에 핵은 핵융합 반응의 연속성을 띠고 이젠 스스로 열을 내요. 또한 그 빛도 내고, 이로써 그 대우주의 그 한쪽 동네에서 이런 많은 별들이 생기는 태양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태양, 달, 지구,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태양이 있으니까 빛과 어둠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양. 태양을 쳐다보면 환할 것이고 태양을 등지면 어두울 것이고, 이렇게 하늘과 땅이 확실히 구분이 되고, 이윽고 이러한 열과 빛이 생김으로 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앞에서의 그 상황처럼 목화의 성질은 뭔가를 움직여주고 가열시켜주고 팽창시켜주고 폭발하려는 그런 성질인 것이고, 목화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인 것이죠. 또한 반대로 금수의 성질은 모든 것을 끌어당겨, 그리고 끌어당겨서 딱딱하게 뭉치게 하고 또 차갑게 식혀주고 이런 성질이죠. 예. 그래서 목화, 토, 금, 수 오행이 완벽한 오행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로 봤을 때 태양이 생기기까지의 그 과정에서 보면은 목화의 작용은 아주 절대적이었다. 그런데 이 목화의 역할이 끝나면서부터 서서히 식어가는 단계, 금수의 기운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태양의 열기도 언젠가는 서서히 식어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지구도 여느 다른 별들처럼 열을 내지 않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인체로 말하면 심장에 불이 꺼져가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시간대하고 우주의 시간대하고는 전혀 틀린 것이니까 뭐 그 불이 꺼지는 시점이 아마 수백억 년 후의 일일 것입니다. 너무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아무튼지 이렇게 해서 목화와 금수가 뚜렷하게 생기고 토가 생겨서 확연한 오행이 생기고 확연하게 오행을 구분할 수가 있다. 이로써 음양의 간단한 구분법에서 점차 각자의 성질이 확실한 오행, 목화토금수, 풍한서습조. 풍이라는 건 바람, 한이라는 건 차가움, 서라는 건 더웠고, 습은 습하고, 조는 건조하고, 이러한 오행의 이치를 갖다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개별적 특성을 지닌 성질이 형성되어가는 형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일정한 시간과 공간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태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시. 또는 이것과 달리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눈앞에 태양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크기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무한한 우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래알처럼 총총히 박혀 있는 수많은 별들이 어느 때 동시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빅뱅 같은 이런 대폭발,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여기서는 여기저기서 그 넓은 대우주에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죠. 지금도 어디선가에는 빅뱅이 진행되고 있다. 빅뱅의 대폭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 수 없는 아득히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빅뱅 같은 대폭발이 일어나 또 다른 새로운 태양계나 은하계가 생기고 있지 않느냐. 이제 방금 태시라는 시기를 막 끝내셨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 생각이 맞는다면 이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것저것에서 여러 대형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이 그 얼굴을 바뀌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윽고 태시를 거친 후 지구 불덩어리가 서서히 식어가며 이젠 지구 꺼죽에서 생명체가 생겨나도 이제 타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목화토금수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오행의 합, 목화토금수가 합해지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제 생명이 태어나도 이제 타죽지 않아. 지구가 어느 정도 이제 식어가지고 아직도 지구 속에는 불덩어리가 있겠지만
꺼죽은 그렇다는 얘기죠. 어떤 그 형식의 틀 속에서 실질적인 물질과 생명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행의 합이면 움직이는 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즉 직이라고 하는 것은 의, 백, 정 이걸 말하는 것이고, 천기, 양의 목화, 목화는 영혼, 천기는 목화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 지기와 천기가 합해지면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성질이 많은 것은 활동하는 동물로 만들어질 것이고, 음의 성질이 많은 것은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로 결정이 될 것이다. 같은 생명이지만 이렇게 양기가 맞느냐 음기가 맞느냐에 따라서 동물이냐 식물이냐로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과 산과 바다가 생겨서 그 위에 물고기도 생기고 땅에 나무가 자라고 온갖 동식물들이 탄생이 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진행으로 해서 태양, 지구 여러 별들이 생겼다. 또한 그 음양 오행의 원칙에 따라 그 혜택으로 천혜의 조건을 갖춘 이 지구에 많은 생명체가 생기기도 하고, 사실 이 사건은 우주 전체에서 본다면 그다지 크지 않은 사건, 그러니까 한쪽 구덩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대우주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 영논리를 한번 펴본다면 태양이나 지구 또는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이 순식간에 어떤 거대한 그 블랙홀 같은 이런 데 휩쓸려 가지고 소용돌이처럼 빨려 들어가면 사라져 버리죠. 또는 핵보다 더 강력한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완전히 분해가 돼 가지고 콩가루가 됐다 칩시다. 이 별들이. 그러하면 그 미세한 흙먼지 가루가 우주 전체 공간에 뿌려져 가지고 그 가루가 공중에 둥둥 떠다닐 것이고, 기도 잘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 즉 태역의 상태로 거꾸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존재해 가지고 작용하고 있던 음양의 법칙도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행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목화토금수도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태양 생성의 확정적 이론은 없다. 결정적인 이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들은 그 내용 중에서 생명 탄생의 기본이 오행, 목화토금수. 목은 목이 아니고 화는 화가 아니고 토는 토가 아니며 또 금은 금이 아니고 수는 수가 아님을 익히 안다면은 오행을 올바르게 이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상징적인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바람을 목에 비유를 한 것이죠. 그와 똑같이 나머지 화토금수도 마치 상징적으로 갖다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는 나는 대우주가 낳은 작은 신, 이걸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음 강의를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